좋아요, 구독. 이어서 바로 원픽 섹터로 넘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오늘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쪽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제약 바이오를 진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의 선택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내내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제약 바이오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테크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지금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쪽이 그냥 전통적인 제약사들입니다. 전통적인 제약사들, 성장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금력이 어쨌든 안정적이라는 거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문제가 R&D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툭하면 10이라든지 BW 발행을 하고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리스크에서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전통적인 제약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전통적인 제약사 중에서도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자면 제약 바이오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화장품 쪽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비올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용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수출입 지표가 잘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와 미용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동국제약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 쪽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미용기기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성장 동력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국제약의 그 재무제표를 잠깐 좀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면 현재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시가총액이 8천억 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상치이긴 하지만 2006년도가 되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유보율 같은 경우도 2000%가 넘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여기 우측에 있는 저 그래프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게 PBR인데 지금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역사상 거의 최하단부에 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홈 뷰티 디바이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업사이드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여전히 높아요. HLB 사태도 한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긴 하는데 동국제약 같이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지만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트럼프가 앞서 나가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좋았었던 전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시장에서 지배적인데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던 과거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제약바이오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올해 전반적으로 이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가 받아갈 수도 있고요.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제형 변경이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특허를 연장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만료 기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이 일단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형 변경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갔고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넥스가 받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무섭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제약사 그중에서 이제 미용기기를 최근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동국제약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19,3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2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약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입니다. 수출 데이터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때마다 수출 데이터가 나온 날 봤을 때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화색을 띠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반도체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반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와 관련돼서 실제 매출이 나오는 것, HBM하고 엔비디아 쪽 실적을 제외하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지으려고 하는 중이고요. 지어지는 거 내년부터나 지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매출이 실제 나오는 건 엔비디아의 설계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TSMC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HBM3 매출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그쪽으로 전부 옮겨가 있고 뭐 전력 관련주도 다 끌어당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히려 실적이 진짜 나올 수 있는 건 IT 세트라는 거죠. 하반기 신제품이 대거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7월 10일 날 갤럭시 폴드 플립 새 제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9월, 10월 되면 아이폰 16 새 제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AI PC가 회사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코파일럿 관련 제품들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회사 쪽에서 이제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심텍이다. 심텍이 원래 생산해내는 PCB가 모바일용 DDR DRAM 쪽 PCB를 생산했고 그다음에 PC에 들어가는 DDR DRAM도 생산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F량 SIP 쪽, 그다음에 F량 일부 소형기기의 SIP 같은 쪽에 추가 매출이 잡혔다는 뉴스가 이미 전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좀 회복이 된다면 과거 실적이 올라갈 때 평균 밸류에이션이 20배 이상이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딩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42,000원 정도가 제가 보기엔 20배 정도의 PER 수준이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딩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매수 가격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따라가면서 사시면 그렇게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아니니까 35,000원대 정도에서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 원 정도를 이탈한다면 일단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